자, 오늘도 이어서 고려시대 진도 나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무신정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바로 대몽황제과 반원자주와 노력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몽황제, 즉 몽골족의 침입이 있었던 시기를 배우는 건데요. 우리 몽골이 처음 침입했던 시기가 바로 무신정권의 최후정권, 최씨정권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저번 시간 후의 내용이 아니라 같이 겹치는 동시대의 내용이라는 거 유의하면서 수업 듣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업 시간 전에 학습지 그리고 필기도구 꼭 준비해야겠죠? 우리 이번 주에 역사 프린트 배부 모두 희망자에 한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제 프린트가 없어서 필기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모두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인 만큼 열심히 채워넣길 바래요. 자, 우리 이거 북방민족의 대외관계에서 봤던 표죠. 지금 중국사 쪽을 살펴보면요. 중국은요, 지금 꾸준히 북방민족들이 기세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금을 세웠던 여진이 나왔고요. 우리 다음으로 나오는 북방민족은 원나라, 즉 몽골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몽골족은요, 13세기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인물이죠. 칭기스칸, 이 사람이 몽골 제국을 건설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즉 몽골 제국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당시 원의 최대 영토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만 봐도요, 당시의 원제국, 몽골 제국이 얼마나 강성한, 세계적으로 강성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토를 살펴보면 고려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금의 중국 지역 넘어서 인도 위에 여기 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건너서 여기 끝에 보면 비잔티움 제국, 지중해 유럽까지 지금 판도를 뻗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은 아프리카고요. 그래서 당시의 몽골 제국은요, 우리 아시아 정세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까지 경계를 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계사를 살펴봤을 때요, 이 정도로 큰 영토를 확장한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나라는요, 그래서 세계사 쪽으로도 주목할 만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지금 기세가 강한 원나라가 당연히 옆나라 밑에 있는 여기 고려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 우리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강동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고려 국경 부근, 압록강 부근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요. 어느 날 거란 유민들이 고려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고려는요, 몽골과 힘을 합쳐서 이 거란 유민들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에 침입한 거란을 함께 물리친 것이 몽골과 고려의 첫 외교관계 수립이었는데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요, 몽골은 이제 고려에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예요. 고려를 복속국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야, 이렇게 거란 치는 것도 도와줬는데 곡물 좀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곡물이 뭐냐면 물자, 즉 여러 자원들을 바치는 건데요. 이거를 바칠 공을 써서 곡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몽골의 곡물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은 후에 가면 이제 지나치게 곡물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죠. 이제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갈등이 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 터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인 저고여라는 사람이 피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 어디에서 죽었냐면 고려와 몽골의 여기
국경 부근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문제로 점점 불거지게 되죠.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에다가 사신 보냈더니 고려가 우리 사신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고려는 아니야, 우리 죽인 적 없어 라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몽골군은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31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몽항쟁, 즉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항쟁이 시작되는데요. 몽골이요, 고려를 몇 차례 침입했냐면 총 6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침입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고려는 어떻게 대항했느냐. 당시에 최충원의 아들, 즉 2대 최씨 정권이었던 최우식이었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몽골군의 침입이 있으니까 1차 침입이 끝난 이후 이제 최우는 수도를 이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바로 강화도, 우리 인천 옆에 있는 섬 있죠?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문을 하나 품어볼 수 있죠.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강화도로 천도를 했을까? 강화도 천도의 이유로는요, 지리적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도는요, 일단 섬이에요. 주변이 물로 둘러싸인 지역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고려가 몽골군이랑 상대를 하는데요. 군사력에서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죠. 당시 원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던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특히 이들이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이들 유목민족이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란 말이죠. 육지전,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육지전은 몽골군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약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려군이 생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수군, 바다에서 싸우는 싸움에서는 육지에 비해서 훨씬 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려군은 몽골의 약점이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섬 쪽으로 일단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수전, 즉 물에서 싸우는 전투를 수전이라고 하죠. 수전에 약한 몽골군의 침입을 경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리적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은 계획적이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임시로 피난 가듯이 옮긴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무신정권의 모든 기반은 지금 개경, 수도인 개경에 있기 때문에 강화도를 선택한 이유 동안 이 개경과 가까운 위치에서 각종 물자나 세금 등의 운반이 편리했기 때문에 이 강화도라는 지역을 선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개경과 가까웠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나 물자의 운송이 편리했다는 점 또한 강화도를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천도는요, 이유까지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최우 정권이 이렇게 강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화도 천도는요, 찬성한 사람보다 반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최우가 단행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강화도 천도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강화도로 가서요, 뭘 시키냐면 궁궐을 지으라고 시켜요. 일단 그 강화도나 그 인근 사람들은 거기 노역에 불려갔기 때문에 또 험난한 일들이 있었겠죠. 또 그 나머지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최우만 강화도로 피난을 갔을 뿐이지 나머지 지역에는 원래 살고 있던 백성들이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몽골군이 6차에 걸쳐서 엄청난 침입을 해오는데,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지역에서 그 몽골군의 침입을 바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몽골군의 침입, 대몽항쟁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특히 백성들, 하층민들의 항전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은 자기 고을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에 참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수많은 전투 중에 오늘
여기 처인성의 전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인성 전투. 처인성 전투에서의 싸움은요, 그 중에서도 여기 처인 부국민들이 싸웠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인데요. 이 사람은 이때의 침입뿐만 아니라 이후에서도 몽골군의 침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전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처인 부국민이 몽골군에 맞서 싸우는데요. 이때 큰 대승을 거뒀던 사건이에요.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몽골군의 당시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엄청난 공로를 세우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부곡민 뭐예요? 향부곡소 할 때 그 부곡입니다. 그래서 향부곡소는 누누이 말하지만 다른 군현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양민인데도 불구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특별한 역을 지거나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처인 부곡은 처인 현으로 이후에 승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6차 침입에 걸친 정말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 처인성 전투 한번 기억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 김윤우와 처인 부곡민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전투는 처인성 전투만 살펴보기로 하고, 이때 당시에 정말 수많은 전투가 있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도 국토는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시간이 어디 있으면 땅이 어디 있어요? 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문화재는 두 개입니다. 자, 일단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 판목이 이때 소실되었는데요. 우리 팔만대장경 있죠? 그거 이전에 우리 거란의 침입 때 거란의 격퇴를 기원하면서 만든 대장경이 있었거든요. 이게 불탑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문화재가 바로 경주의 황룡사 구층목탑이라는 문화재가 소실되는데요. 자, 우리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 만약에 이 문화재가 있었으면 이럴 것이다 하고 가상으로 만든 복원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황룡사라는 절은 신라의 진흥왕 시기에 만든 큰 절이고요. 이 황룡사 구층목탑은 성덕여왕 시기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층목탑이 거의 50m도 훨씬 넘을 만큼 엄청 컸다고 하거든요.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때요, 목탑을 이 정도 높이로 쌓는 것은 지금 기술로도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까운 황룡사 구층 목탑이 당시에 몽골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불타서 없어지다, 즉 소실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게 소실된 문화재도 있는 반면 이때 만들어진 문화재도 있습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문화재죠. 우리 이 팔만대장경은 왜 만들어졌냐? 길고 긴 몽골군의 침입을 불교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파트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팔만대장경 훌륭한 문화재니까 꼭 강력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길고 긴 몽골과의 항전 끝에 이제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몽골의 침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단 최씨 정권은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명의 도신 집권자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무신 정권이 아닌 우리 고려 정부 측에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는데요. 이때 태자가 바로 원종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강화를 맺은 게 누구였냐? 쿠빌라이라고 하는 원의 황제였는데요. 자, 이 쿠빌라이는 어떤 인물이냐? 우리 원의 역사에서 되게 살펴볼 만한 인물이에요. 이때부터 몽골 제국은 몽골 제국이 아닌 원 이라고 하는 중국식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절대적인 황제 지배 체제를 성립하면서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쿠빌라이라는 인물의 빈칸을 뚫어놨죠? 이 사람은 중국사를 공부할 때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왜 여기를 뚫어놨냐? 우리 고려가 쿠빌라이랑 강화를 체결한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쿠빌라이도 아직 황제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때였는데 고려가 이 사람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줄을 잘 서게 된 거죠. 당시에 원나라는 황위계층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쿠빌라이라는 인물과 아릭부케라는 인물이 서로 황위를 두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고려가요, 아릭부케와 강화 조건을 체결했다면 이 정도의 강화 조건을 아마 얻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쿠빌라이랑 강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려 왕조를 유지한다라는 조건을 얻어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쯤부터 보면요. 태자는 쿠빌라이로부터 이후 왕위에 오르면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와 문화를 허용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게 몽골과 고려의 강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강화 체결 이후에요. 고려의 무신 정권은 일단 몰락을 하게 됩니다. 붕괴하게 되죠. 그리고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이제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강화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무신 정권이 끝나고 개경에서 펼쳐지는 고려의 정치사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려 정부와 원이 강화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신 정권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려 정부의 강화에 반발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몽골과의 항전을 계속한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삼별초의 항쟁인데요. 삼별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신정권 시기에 독자적인 사병기구였습니다. 근데 이 삼별초가 특이한 이유가요. 도방과 같은 다른 사병기구와 달리 이렇게 몽골과의 항전에 같이 싸우는 공적인 임무도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특이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림을 보면은 몽골군이 니네가 이미 항복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삼별초의 항쟁은요, 고려, 특히 이런 무신정권기에 되게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강화 조건에서 고려 정부는 이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 돌아오기로 했어요. 근데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여기 지도를 보면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일단 옮겨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도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결국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게 점령되면서 이러한 삼별초의 항쟁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은 진도와 제주도로 채워 넣어줄 수 있겠죠. 삼별초의 항쟁도 우리 고려의 되게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항쟁으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배워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 몇 개 풀어보려고 하는데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신정권 시기에 몽골이 침입하였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배웠던 무신정권 단원이랑 대몽항쟁 단원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보면 공민왕은 장기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공민왕 아직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공민왕은요, 우리 후에 원간섭기 시기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한 인물은 공민왕이 아닌 무신정권기의 최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김윤우, 우리 아까 처인성 전투에서 본 인물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처인부공민과 함께 몽골군 사령관인 살리타라는 인물을 사살하여서 대승을 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삼별초는 개경환도를 거부하였죠. 방금 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옮겨간 곳은 진도,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항전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은요. 몽골은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죽임을 당한 일을 계기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고려와 몽골이 갈등했던 것은 몽골이 고려에 대한 지나친 곡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몽골이 고려군을 침입한 배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 사건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라고 했는데 방금 배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경원도 처인성 전투, 몽골과의 강화, 그리고 삼별초의 항쟁 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의도치 않게 답을 이미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3번 골라주고, 다음으로 벌어진 사건은 바로 몽골과의 강화이죠. 몽골과 강화를 해서 이제 고려의 풍속과 고려 조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개경환도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 개경환도 이후에도 끝까지 투쟁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나다, 가라 3번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 특수부대의 이름을 쓰세요. 우리가 배운 특수부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본래 무신정권의 사병이었으나 몽골과의 항전을 주도하여 정부군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원래는 사병 조직이지만 이렇게 정부군과 같은 몽골과의 항전에 참여하면서 공적인 임무도 같이 수행한 집단, 바로 삼별초였죠. 답은 삼별초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을 보면요. 환도를 결정했지만 이에 반대하고 강화도에서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로 옮기면서 항쟁을 계속하였다. 모두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